이건 약간 꿀팁인데 저는 그냥 30분 하고 다른 뭔가 할 일을 하고 짧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인강이라는 플랫폼 덕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민헨대학교에 역사학 석사 전공으로 합격을 했고요. 출국은 9월 중순 정도에 텔크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단 정보의 부족,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점. 제가 이거를 신청할 당시의 상황으로는 학원도 다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이고 되는 수업이 없으니까 돈을 내려고 해도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인강이니까 집에서 들을 수 있어서 일단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학원을 가면은 직접 얼굴을 면 대 면으로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독일어를 배워봤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가야 되고 집중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날리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제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인강 설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댓글을 쓰면은 이제 빠르면은 바로 당일에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저는 비교적 되게 아주 이른 시기에 독독독을 알게 되어서 아인스 레벨을 이 건물은 아니고 충정로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체아인스를 시작하면서 독독독을 선택하는 거에도 별로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용감한 도전자가 훨씬 좋아요. 사실 전 테스트 다프를 2번 떨어졌는데 인강을 들으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깜빡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 용감한 도전자 체아인스가 되게 좋은 게 문법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들으면 그 부분이 조금 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용감한 도전자 체아인스 이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영역보다도 레젠하고 슈프라우바우슈타인에 이렇게 2가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친 시험이 텔크 체아인스 호크슐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강에서 슈프라우바우슈타인을 따로 이렇게 파트를 떼가지고 챕터별로 한 강씩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던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험을 준비해야지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는 슈프라우바우슈타인에가 20개 문제가 있는데 2문제를 맞추는 수준이었는데 인강을 끝날 때쯤 됐을 때는 거의 18개 맞출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제 시험 성적도 그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와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텔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이 시험이 테스트 다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휘력의 수준이 좀 더 높다, 지문 한 문장 한 문장의 길이가 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겁을 먹었고 처음에 레젠을 해봤을 때도 어려웠었는데 사실 독독독의 체아인스 그 초록색 책까지 가면은 단어 수준이 제 생각엔 텔크만큼 혹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배웠던 단어만으로도 텔크 시험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그냥 독일어로만 옆에 써놓고 그다음에 인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단어를 다시 이렇게 한국어 뜻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뜻을 내가 다 아는지 확인을 하고 모르면은 그것만 다시 인강을 딱 그 부분을 찝어서 그냥 잠깐만 다시 보고 다시 필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텔크 시험의 말하기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혼자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는 프레젠타치온이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시험자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강에서 슈라이벤에서 배웠던 부분을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걸 준비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슈라이벤 인강을 들으면서 외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레데미텔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핵심 단어를 바꿔서 말하는 식으로 했더니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요.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강에서 슈프레힌 배우는 부분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난 너에게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외워가가지고
이제 꼭 한마디씩 더 첨언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회래는 정말 끊임없는 반복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유념했던 거는 이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독일어를 보고 이 단어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들었을 때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렌을 하기 위해선 사실은 어휘 공부를 더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들으면 막상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회어 텍스트 맨 뒤에 있는 그거를 보면서 듣다 보면 있거든요. 무슨 소리지? 했던 것이 알고 보니 아는 단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좀 귀에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보면 좀 다 전반적으로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체아인스 신청하기 전에 접대 합격하신 분? 그분 인터뷰 영상을 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네요.